우선 제가 목차 설명을 할 때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암기법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단은 문구는 것들을 공부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뭔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과정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묶어라.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느냐 하고 품목들을 골라서 적으라는 시험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참자 매맞고 포복에도 호두살구에 대밤이 오유 그랬죠. 그래서 참은 참다래, 자는 자두, 매는 매실, 포복할 때 포는 포도, 복은 복숭아, 그다음에 호두, 살구, 대추, 밤, 오미자, 유자 그랬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11개 품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입에 그냥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입에 올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자 그러면 참자 매맞고 포복에도 호두살구에 대밤이 오유. 그러면 나중에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를 전부를 다 외운 겁니다. 그래서 이 11개 품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 일단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보험의 목적이라 그랬죠. 어떤 걸 보장하느냐. 그래서 항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플러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포도라 그랬는데 보험의 목적이나 모든 것들은 같아요. 같은데 수익 감소 보장에 유일하게 과수 품목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포도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포도는 세 가지를 보장을 합니다. 먼저 포도나무를 보장하고요. 포도나무, 포도, 비가림 시설을 보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과수 품목에서 비가림 시설을 보장하는 건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포도, 참다래, 대추. 그래서 제가 비가림 시설은 이 앞전에 작년 12월 달에 강의할 때 참대포비라고 외우라고 그러셨죠. 참대포비, 참다래, 대추, 포도. 이것만 비가림 시설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의 보험의 목적은 이 세 가지. 그래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즉 포도하고 포도 재배용 비가림 시설, 포도나무 이 세 가지가 보험의 목적이 되겠어요. 또 그런 포도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오미자 한꺼번에 다 묶어놨죠. 이것도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과실인데 이 중에서 오미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오미자는 어디에서 키우는 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미자 유인틀이 있잖아요. 오미자가 이렇게 막 범무에서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잘 타고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유인틀인데, 유인틀 종류가 울타리형하고 V자형 또는 아치형. 이곳에서 키우는 것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노지에서 키우는 오미자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인틀이 적정하지 못하면 보장을 안 받아준다는 게 인수제안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인틀을 설치해서 키우는 오미자만 보험의 목적이 되고, 다음에 참다래도 비가림 시설 보장을 해준다 그랬죠. 포도 참다래 대추. 그래서 참다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참다래, 즉 과실 및 비가림 시설.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참다래로 가입 대상 품종은 다음과 같음 해가지고, 가입 대상 품종이 뭐 하이워드, 대홍, 보옥, 인대, 제스프리골드, 해금, 제시골드, 한라골드 뭐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 밑에 제스프리골드 및 한라골드는 제주지역 비가림 시설 가수원만 해당한다는 거, 그것만 하나 외워놓을게요. 참다래 중에서 제스프리골드하고 한라골드는 제주 지역에서 비가림 시설, 제주 지역 비가림 시설만 보장한다는 거. 그게 꼭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을 안 했거든요. 가로넣기로.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가 꼭 지금부터 책을 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시면서 책을 피면 제일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밑줄을 그어놨다가 책을 덮으면서 또 한번 밑줄 그은 것만 쭉 보고 가시면 잔상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게요. 지금 제가 400 몇 페이지라는 걸 200페이지로 줄여놨는데 그것도 많아요. 다 외우시려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꼭 밑줄을 쳐놓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꼭 그 챕터마다 이런 요약을 해서 꼭 보셔야 될 것들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밤하고 대추. 대추는 일단 비가림 시설이 보장이 된다는 거, 아까 비가림 시설 보장되는 건 참다래, 대추, 포도라 그랬죠. 참대포 비라고 외워놓으시고, 자, 대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밤하고, 다음에 두 번째,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대추 및 비가림 시설. 다음에 보험료 납입에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과실, 즉 대추를 말하겠죠. 다음에 호두. 이 호두하고 쌀구는 재작년하고 작년에 들어왔어요. 품목이. 그래서 가로넣기라든가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출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두는 중요한 게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노지재배 호두나무에서 수확하는 호두다. 노지재배 호두나무에서 수확하는 호두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살구는 두 번째 줄에
5년 이상,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 기준으로 정식한 지 5년 이상 지난 살구나무에서 잉년에 수확하는 햇살구라. 햇살구. 이 단어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시험에 재작년에 처음 들어왔던 쪽파 품목이 있었어요. 쪽파 품목. 근데 쪽파가 1형, 2형 그래가지고 보험 가입 지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하겠다 싶었더니 5점짜리 문제로 통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정식한 지 5년 이상 지난 살구나무에서 잉년에 수확하는 햇살구 이래 놓으니까 얼마든지 이것도 한 줄로 쓰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아니면 조금 특이한 것들 그거 쭉 모아놓고 보험의 목적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문제 유형들은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조금 특이하다, 다른 품목하고 다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그냥 아무튼 반드시 체크하고 2번, 3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앞 시간에 뭐라 그랬죠? 그 적자생존이라 그랬죠? 적자생존. 이 시험은 적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적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왜? 시험장에 가서 적어야 되니까. 반드시 적으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품목들이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 자, 제목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럼 종합위험 그럼 뭐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전부를 다 보장한다 그랬죠. 자, 전품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을 하는데 아까 비가림 시설 품목이 뭐라 그랬죠? 잠달의 포도, 대추. 이 세 가지만 비가림 시설은 화재가 특약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비가림 시설만. 자, 그리고 전품목이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농작물 재해보면서 병충해를 보장해 준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자, 벼, 다음에 고추, 다음에 감자,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놈, 복숭아. 자,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병충해를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모든 병충해를 다 해주냐? 아니다. 하나만. 무슨 병이라 그랬죠? 세균 구멍병. 이 하나만 보장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벼는 특약으로 보장을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추하고 감자는 보통 약관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벼만 그랬어요. 벼 병충해가 뭐라 그랬죠? 7가지. 흰줄 벼도 먹게세.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병충해가 나오면 병충해 품목이 뭐가 있었더라 하고 기억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아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위험 보장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세 가지를 보장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복숭아는
병충해를 보장을 한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세균 구멍병만. 4회 때 시험인가? 4회 때 시험인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복숭아 보험금을 산정하라는 문제인데, 병충해 명을 뭐라고 적어놨더라? 아무튼 이상한 병충해 명을 적어놨어.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복숭아는 무조건 병충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병충해 명은 안 보고 푸는 방법, 병충해 피해가는 과실 무게 곱하기 0.5를 해서 피해율 산정을 하거든요. 이건 안 보고 전부 이렇게 해서 답을 적었어요. 그러면 다 틀렸다고 했겠죠. 이런 장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병충해가 뭔지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보험의 목적과 보장하는 손해인데, 보장하는 손해가 있으면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있겠죠. 제가 보장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 앞 시간에 8가지 있다 그랬죠. 8가지 기본입니다. 자, 개수통병댐 하기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개는 뭐라 그랬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는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통은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병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그랬죠.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손해. 이렇게 기본이 8가지인데 자, 이 11가지 품목은 기본적으로 8가지가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비가림 시설 품목이 3가지 있다 그랬죠? 참다래, 대추, 포도. 이 3가지 품목이 약간 달라요. 왜? 비가림 시설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 그 밑에 보면 가로 1, 2번으로 포도, 참다래, 대추는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라고 해놨고 그랬죠.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유자, 오미자 나머지 품목은 1, 2, 3, 4, 5, 6, 7, 8로 해놨어요. 1, 2, 3, 4, 5, 6, 7, 8이 뭡니까? 개수통병댐 하기보가 1, 2, 3, 4, 5, 6, 7, 8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대포만 비가림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서 보시라고 제가 구분해 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8가지는 말씀드렸죠. 개수통병댐 하기보. 그러면 참대포에서는
하가 빠지고 하우스 부대시설이 빠지고 대신 뭐가 들어가냐? 얘는 보험 목적은 노후 및 하자라고 들어가요. 하우스 부대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1, 2, 3, 4, 5 하고 6번 빼고 6번 하기보할 때 하를 빼고 대신 보험의 목적은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이것만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자, 자연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비가림 시설이 싹 걷어졌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도난 사건이지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주겠다 하는 거. 다음에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이 등으로 인한 손해. 이런 것도 보험회사 잘못이 아니겠죠. 다음에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에 술이나 철거나 이런 것들을 관계법령의 집행, 지자체에서 야 시설물 철거해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법령의 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을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놔 버려가지고 다른 목적들의 피해가 왔다면 그것도 안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비가림 시설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들은 이 세 가지 품목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세요. 대신 모든 품목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건 기본으로 보장하지 않는 손해거든요. 기본으로. 그래서 저게 우리 시험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10개 이상 쓰시오 이런 시험은 과거에 1, 2회 때나 나왔던 시험이지 지금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고 저걸 응용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개수통병댐 하기보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아까 제가 참다래, 포도, 대추, 비가림 시설의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그랬죠. 특약으로. 나머지는 전부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하는데 특별약관 중에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이 있어요. 품목은 참대포, 참다래, 대추, 포도. 그래서 이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도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중요한 게 여기까지 있어요. 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당연히 안 해주겠죠. 다음에 3번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놔 보세요.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해주는데 그런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비가림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비가림 시설 밑에 다른 보험의 목적인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 비가림 시설이 자연발화로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비가림 시설은 보장을 안 해주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다른 보험의 목적인 나무나 과실은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이나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인한 손해. 그럼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거라 그러면 화재로 인한 것은 해준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화재로 인한 것은. 다음에 5번도 조금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전기기기 또는 전기장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안에가 막 변압기도 있을 것이고 발전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한 손해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 단 그 결과로 안에 전기장치가 파손돼 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전기장치 고장난 건 고쳐주지 않지만 그 결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누구네 가수원은 밑에서 사용하던 발전기가 과열돼 가지고 고장이 났다. 그로 인해서 비가림 시설과 가수원 몇 제곱미터를 태웠다. 보장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장치 고장은 보장을 못 받더라도 분명히 그걸로 인한 그 결과로 전기장치 고장의 결과로 생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에 그 위하고 똑같은 거 전쟁, 내란, 사변, 폭동, 노동쟁이 이런 걸로 인한 것은 안 해주고,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옵니다. 핵 연료 물질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손해. 근데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음에 방사선을 쬐는 것으로 인한 손해.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으로 인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과수화상병 같은 게 오면 이번에 저쪽 위쪽에 과수화상병이 와가지고 지금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그 나무 한 그루 방정 100m를 전부 다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3년간 다시 과수를 식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규정에는 5년간 식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병이 와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야 이게 싹 폐원하고 갖다 다 묻어라 이랬을 때도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특별약관 나무 손해보장 한번 볼까요? 그냥 오늘 나무 손해보장 나온 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나무가 10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개가 우리 과수 품목에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가 있어요. 자, 종합위험 소각감소 보장 과수 품목에서 나무 손해를 다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 보장하는 건 아니고 특약으로 나무 손해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자, 일곱 개뿐이에요. 포복, 참자매가 유자나무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7개. 포복, 포복하는 참자매가 유자나무에 살고 있다. 그 단어 어떤 문장으로 해가지고 외우는 게 우리가 상당히 더 익숙하죠.
그냥 포복 참잠의 유살 이러면 포복 참잠의 유살 그러면 조금 저거 한데 그걸 문장으로 이 문장이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간에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기억에 조금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포복 참자매가 유자나무에 살고 있다. 이것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과수 품목에서 보장하는 전체 나무 손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정리해 버리게요. 여기다가 3개만 더 들어오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그 나무 특약으로 보장하는 나무가 다 들어옵니다. 뭐 이 앞전에 적과전 우리 공부했죠. 적과전 2하고 감귤하고 무화과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 있는 나무 손해보장을 해주는 전체 과일이에요.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적과전 2를 배우면서 나무 손해보장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뭐라 그랬죠?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보병들이 더블백 메고 하도 구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피를 토했다. 보병이 피를 토하다. 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손해. 병은 원인의 직간접을 본 그게 아니라 병은 병충해 등 간접 손해로 인한 손해. 나무 손해보장에서는 피는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침수가 돼가지고 과일이 안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은데 죽진 않았어. 안 죽은 건 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피해는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의 손해. 토는 계약자가 잘못한 거. 토양관리나 또는 재배기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한 손해.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 그랬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제가 9가지를 적어놨죠. 9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보병 피토 4가지만 나와 있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9가지. 그래서 이 4가 또 근데 전부 9가지를 보장을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 참다래 하고 적화전 2하고 감귤만 보병 피토고 지금 내가 설명드린 나무 전 품목에서 감귤만 4가지를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잡아주고 있고 나머지는 9가지입니다. 나머지 전체는. 그래서 보병 피토에다가 개통댐하기 어차피 위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밑에 나무도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보병 피토 플러스 개통댐하기. 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통은 제초작업이나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다음에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이 보병피토 나무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서 쓰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것만 있을 때. 근데 이 5개가 더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보장하는 나무 손해를 보장하는 전 품목 중에서 참달에 적과전, 강규를 제외한 것은 9가지라 그랬죠. 보병피토에다가 개통 떼마기를 더해서 9가지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낼 때 기존의 기출문제를 막 뒤적여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 조금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마 가로넣기로 나오든 아니면 나무 특약에서 무슨 품목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쓰시오 해가지고 뭐 9개를 다 쓰란 이야기는 아니고 뭐 7개 이상 쓰시오 6개 이상 쓰시오 해가지고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병피토 플러스 개통 떼마기는 나무 손해 보장 중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인데 총 보장받는 나무 손해 보장 10개 항목 중에서 참달에 감귤 다음에 적과전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9개더라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제가 진도가 그래 빠른 건 아니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보험의 목적을 공부하고 보상하는 손해,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될 게 보험기간이라 그랬어요. 이 보험기간은 시기와 종기가 있다 그랬죠? 시기와 종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건 평범한 거 말고 지금 이 시기에는 평범한 거 말고 조금 특이한 거. 예를 들어서 보통 시기가 보통 시기가 계약 체결일 24시, 종기는 소학기 종료 시점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시기가 발학이니 아니면 신초 발학이니 또는 꽃눈 분학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 그러면 쉬운 거 안 내겠죠. 조금 특이한 것들 내겠죠. 자, 그리고 종기도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과수 품목에서 수학 개시 시점으로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수학 시작할 때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 그게 유자인데 유자는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학 시작할 때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걸 보험 기간을 공부를 할게요. 시작을 하면 한 3, 40분 가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보험 기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